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오데마 픽의 AP, 모델은 로얄 오크 15202 전보입니다. 이번 리뷰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아이코닉의 브랜드, 리테일, 디자인, 퀄리티 이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발자취를 뒤쫓는 방향으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계의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100% 워치 매뉴팩처는 굉장히 드물다. 현재의 AP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AP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로얄로크라는 새로운 개념의 아이코닉을 AP만의 바운더리만으로는 해결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얄로크는 AP라는 제작자와 스와치라는 투자자, 젠타라는 감독의 지휘 아래 최고의 케이스 제작업체 파브레 피렛, 최고의 다이얼 제작업체 스턴, 최고의 브레이슬릿 제작업체 게이 페레레스, 여기에 예거 르쿨트루, 바셔런 콘스탄틴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로얄로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시간이라는 개념,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이 실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가요? 어찌 되었든 시, 분, 초의 개념이 발견 혹은 창조되었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계가 발명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계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고가품이었고 소수의 귀족과 왕족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사치품 중에 사치품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 거대했던 시계는 어느새 손목 위에 올라갈 정도로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회중 시계를 닮은 드레스워치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잠수부를 위한 다이버워치, 육군을 위한 필드워치, 공군을 위한 파일럿워치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고 레이싱이 대중화되면서 타키미터가 달린 크로노그래프가 민간인에게 하늘길이 뚫리면서 항공시계와 GMT 시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스틸 스포츠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의 존재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오데마 픽에는 직원 35명의 아주 작은 브랜드였습니다. 전쟁 이후 경제 호황의 혜택을 받아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P는 새로운 인프라와 확장된 유통망이 필요했고 SSIH, 오메가와 티소의 연합체, 현재 스와치 그룹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합니다. 오데마 픽의 회장 조지 골레이는 SSIH의 임원으로부터 새로운 스틸 시계의 필요성을 요청받습니다. 조지 골레이는 신중해야 했어요. 그 당시 AP는 굉장히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AP 정도의 입지를 가진 하이엔드급 시계 브랜드가 강철 시계를 출시하는 행위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포르쉐가 SUV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르쉐 카이엔의 출시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로얄로크는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AP의 정체성과 완전히 달랐고 로얄로크의 디자인 컨셉으로 거친 스포츠 활동의 충격과 마찰에 버틸 수 있는 기술과 소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철 시계를 AP의 주력인 골드 시계의 가격에 팔게 되면서 오는 브랜드의 이미지 하락, 게다가 이미 오메가, 태그 호이어, 예거, 롤렉스 같은 브랜드들이 스틸 시장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지 골레이는 본능적인 직감으로 브랜드의 명운을 겁니다. 1970년 4월 10일 오후 4시 세계 최대의 시계 박람회 바젤 페어에 참석한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에게 AP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없던 스틸 스포츠를 만들어줘. 그런데 젠타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전에 없던 방수시계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젠타는 다이빙 헬멧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스틸 스포츠의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39mm의 사이즈, 8.1mm의 두께, 49mm의 러그투러그, 107g의 무게, 오바, 50m 방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8개의 육각 나사와 비교적 넓은 너비를 가진 팔각 베젤입니다. 왜 하필 팔각일까요? 케이스의 양쪽 측면의 디자인과 베젤의 디자인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오직 팔각과 12각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면서 팔각 베젤이 선택되었는데요. 베젤 위에 올라가는 나사의 위치와 브레이슬릿의 링크를 연결하는 부품의 위치를 보게 되면 왜 팔각이 더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어요. 베젤 위에 보이는 나사는 사실 페이크입니다. 이 나사선을 돌리는 건 불가능해요. 베젤 위쪽의 나사는 고정되어 있고 페이스백 아래쪽의 나사가 베젤 위의 나사를 꽉 물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의 대부분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 깊은 브러싱이 발려 있으며 베젤의 3분의 1 정도는 매우 수준 높은 폴리싱이 입혀져 있습니다. 베젤 하나만으로 아름다운 밸런스, 아름다운 디자인의 아름다운 퀄리티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AP로부터 로얄로크의 프로젝트를 승인받은 젠타는 가장 먼저 케이스 제작 업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젠타의 스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케이스 제작 업체 파브레 피레덱에 케이스 제작을 부탁합니다. 현재는 스와치 그룹에 인수되었어요. 시계의 두께는 고작 8.1mm로 미드 케이스의 두께가 4mm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라운이 콩알만해서 와인딩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 콩알보다 얇은 두께입니다. 로얄 오크의 스케치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다이얼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만큼은 공란이었습니다. 젠타는 20세기 가장 유명한 다이얼 제조 업체 스턴을 찾아가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300개의 디자인 중에서 21번째 다이얼을 선택합니다. 테피세리 21. 이 다이얼은 수백 개의 잘린 작은 피라미드와 수만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미묘하고 독특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티소의 PRX와 같은 다이얼 아니야라고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개의 다이얼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PRX는 잘린 사다리꼴 다이얼 위에 약한 썬네일을 살짝 입힌 것이라면 로얄 오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기묘한 기요시의 다이얼입니다.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 위에 잘린 피라미드를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요,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 조합이 어떠한 무늬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린 피라미드 위에 원형 기요쉐가 정말 독특한데요. 다이얼을 둥글게 돌리면서 기요쉐를 입혔다면 피라미드 위에 발린 기요쉐의 모양이 원을 그려야 하는 게 맞죠. 실제로 핸즈홀 부분에서의 기요쉐의 방향을 이어보면 원입니다. 그런데 핸즈홀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다시 기요쉐의 방향을 연결해보면 비율이 조금 달라지면서 타원을 그려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이얼의 패턴과는 다르게 색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청색. 그럼 이 청색을 이 기요쉐 위에 어떻게 구현해내야 하는가? 수많은 작은 세부 디테일들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기요쉐가 만드는 빛의 흐름을 방해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얼 위에 페인팅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메이드 인 스위스나 인덱스의 페인팅을 보면 디테일들을 먹어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린 기요쉐 위에 색상을 굉장히 얇게 입혀야 했고, 이를 위해서 전기도금 기술을 활용해야 했어요. 다이얼 제작 업체 스턴의 장인들이 노력했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다이얼의 색상을 일관되게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얄 오크의 다이얼 색상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2121 40시간의 파워 리저브에 날짜가 표시된 세상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2120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두께 3.05mm, 직경 28mm의 이 전설적인 무브먼트는 극도로 얇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실루엣성과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1967년 예거, 오드마 피게, 바셔런 콘스탄틴의 합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무브먼트의 와인딩감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파워 리저브가 짧은 편이고 날짜를 조정하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데이트를 맞추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로얄 오크의 인터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은 154개의 구성 요소를 포함했으며 그중 34개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만든 브레이슬릿 제작 업체 게이 페레레스는 롤렉스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만들었고 파텍 필립의 라이스 브레이슬릿과 쇼파드 같은 브랜드와 협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롤렉스에게 인수되었어요. 마침내 1971년 4월 프로토타입이 등장하고 AP는 1000개의 주문서를 넣습니다. 그의 AP가 제작한 시계 숫자가 6000개임을 고려한다면 브랜드의 명운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로얄 오크의 원래 이름은 사파리였습니다. AP의 사파리.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하다 생각했는지 다양한 후보군을 고려하는데요. 그랑프리, 다이앤, 서프라이더, 콜로라도, 킬리만자로, 캐년, 옥스포드, 에스콧, 예일 등의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로얄 오크입니다. 어쩌면 브랜드보다 위대한 모델.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